얼마 전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이자 600년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경복궁 광화문 광장에서 월드스타 BTS의 초대형 공연이 펼쳐져 전 세계를 열광시켰습니다. 밤하늘을 찢을 듯한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가운데 전 세계 190개국 팬들의 시선이 전부 광화문으로 쏠렸죠. 한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문화의 최정점에선 찬란하고도 압도적인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환호하며 집중했던 그 무대 바로 아래에는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한 민족의 숨통을 끊어놓으려 했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고고학에는 층이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질학에서 빌려온 이 개념은 땅속의 지층처럼 인간의 문명도 시간 순서대로 켜켜이 쌓인다는 원리입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오래된 시간이 나오고 위로 올라올수록 더 최근의 시간이 나오죠. 고고학자들은 유물을 꺼내기 전에 반드시 이 층위의 순서를 먼저 기록합니다. 유물 하나의 가치보다 그 유물이 어떤 층위에서 나왔느냐가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니까요. 이 층위학이 특히 흥미로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층이 자연스럽게 쌓인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파묻거나 덮어버린 흔적이 발견될 때입니다. 2004년 튀르키예 수도 이스탄불의 마르마라의 해저터널 공사를 위해 구시가지 땅을 파내려 가던 인부들의 삽이 갑자기 뚝 멈춰버렸습니다. 땅속에서 목선의 잔해가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발굴이 계속될수록 항구의 잔교, 밧줄, 도기, 사람의 뼈까지 쏟아져 나왔으니까요.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은 비잔티움 제국의 고대 항구 테오도시오스 항구였습니다. 서기 4세기에 건설되어 한때 지중해 교역의 핵심 거점이었던 이 항구는 그로부터 1600여 년 뒤 도시 지하에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공사는 수년간 중단되었고 고고학자들은 35척 이상의 고선박을 포함해 수만 점의 유물을 수습했죠. 층위학자들이 이 발굴에서 가장 주목한 것은 유물의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층위의 불연속성이었습니다. 항구가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사용 중단된 흔적, 그 위로 전혀 다른 성격의 퇴적층이 덮여있는 구조, 그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누군가 이 공간을 의도적으로 없애버렸음을 의미하는 고고학적 신호였으니까요. 도시는 파괴되는 것이 아닙니다. 덮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덮은 자가 누구인지는 층위를 읽으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층위 속에 묻히는 것은 단순히 시간만이 아닙니다. 권력이 묻힙니다. 누군가의 흔적을 지우려 했던 의지가 묻히고 그 지움에 저항했던 기억이 묻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층위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즉 아무리 단단히 덮어도 언젠가 삽 한 자루가 진실을 건드리는 순간이 옵니다. 2023년 봄 서울 광화문 앞 땅속에서 삽이 닿은 것도 정확히 그런 층이었습니다. 쇠에 쇠가 부딪히는 소리, 발굴 현장의 인부들은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래된 왕조의 수도였던 만큼 도심 어디를 파도 오래된 잔해 하나쯤은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자 모습을 드러낸 것은 녹슨 두 줄의 쇠였습니다. 전차 철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철로 바로 아래 층위학이 예언한 대로 더 오래된 것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시작된 광화문 역사광장 조성사업 발굴조사에서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은 2023년 3월 이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전차 철로 아래에서 3군부 행랑의 기초시설이 확인되었고, 이를 통해 일제가 광화문 월대와 3군부 등 조선의 주요 시설을 훼손하고 그 위에 전차 노선을 깔았다는 것이 증명된 겁니다. 땅이 직접 증언한 사실입니다. 이 공간의 원래 이름은 월대입니다. 광화문 앞을 지나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월대는 단순한 계단이 아닙니다. 궁궐이나 종묘처럼 권위 있는 건물 앞에 설치된 넓고 낮은 단으로 조선에서 이 공간은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하나는 건축적 역할, 건물의 위험을 높이는 장치,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 역할, 왕과 백성이 실제로 마주하는 의례의 무대입니다. 광화문 앞 월대에서는 묵과 과거 시험이 치러졌고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채봉 행사가 열렸으며 조선 왕실의 각종 공식 의례가 펼쳐졌습니다. 이곳은 닫힌 권력의 공간이 아니라 권력이 백성을 향해 열리는 접점이었습니다. 이 월대가 광화문 앞에 처음 세워진 것은 1866년 고종 3년의 일입니다. 경복궁 자체의 역사는 훨씬 더 깊은데요. 1395년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지은 정궁이 경복궁입니다. 그러나 이 궁은 1592년 임진왜란이 터지자 불타 사라졌습니다. 이후 270여 년 동안 경복궁은 폐허로 방치되었습니다. 조선의 임금들이 창덕궁과 경운궁을 전전하는 동안 경복궁 터에는 자풀이 무성했었죠. 그 긴 침묵을 깬 것이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1865년 착공, 1868년 완공, 대원군은 왕실의 권위를 물리적으로 되살리겠다는 분명한 의지 아래 경복궁 중건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웅장한 재건의 앞마당으로 광화문 앞에 월대를 세웠습니다.
왕이 나와 백성을 향해 서는 자리, 그것이 월대였죠. 세워진 지 불과 57년 만에 전차바퀴 아래 사라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1910년 한일 강제병합 이후 일제는 경복궁을 체계적으로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1910년 3월 경복궁과 창덕궁 내 불용 건물을 매각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궁궐의 부속 건물들이 하나둘 팔려나갔고 헐렸습니다. 전시장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경복궁의 전각들은 소리 없이 그러나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1915년 일제는 경복궁 내에서 대규모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조선물산 공진회였는데요. 이때 박람회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경복궁의 전각 다수가 철거되거나 이전되었습니다. 권력이 공간을 다시 쓰는 방식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새 용도를 붙여 기존의 것을 지웁니다. 그런데 이후 이 박람회 부지 위에 더 거대한 계획이 세워집니다. 1926년 조선총독부 청사가 경복궁 근정문 바로 앞에 세워진 것이죠.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조선의 전궁 한복판에 일제 통치기구를 세움으로써 이 땅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건축으로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총독부 건물의 높이와 규모는 경복궁의 모든 전각을 압도했고 광화문은 이 건물의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경복궁 동쪽, 건축문 북쪽으로 이전됩니다. 조선왕조가 수백 년간 유지해온 경복궁과 광화문 그리고 육조거리를 잇는 정중앙 남북 축선이 이렇게 뒤틀렸습니다. 그리고 월대는 더 실용적인 방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전차가 달린 겁니다. 광화문 앞을 가로지르는 전차 노선이 부설되면서 월대는 걷어졌습니다. 2023년 발굴에서 확인된 것처럼 일제는 월대를 포함한 주변 시설을 훼손하고 그 위에 직접 철로를 깔았습니다. 왕이 백성을 향해 서던 그 자리를 전차바퀴가 매일같이 지나다녔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도시개발로 읽는 시각도 있지만 층위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훼손된 것이 월대만은 아니었으니까요. 삼군부와 의정부, 조선의 국가 운영 핵심 기관들의 기초시설이 함께 묻혀버린 겁니다. 조선의 심장부를 철로가 관통하면서 기능과 상징이 동시에 지워졌죠. 한국전쟁이 끝난 뒤 광화문은 또 한 번 상처를 입었습니다. 전쟁 중 폭격으로 문루가 완전히 소실된 것입니다. 석축만 남은 채 앙상하게 서있던 광화문을 1968년 박정희 정부가 복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복원은 두 가지 결정적인 한계를 안고 출발했습니다. 첫째, 재료의 문제입니다. 복원된 광화문의 문루는 목조가 아니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골조를 세우고 겉에 단청을 입혀 목조처럼 보이게 만든 구조물이었으니까요. 목수의 손길 대신 거푸집과 레미콘을 들이부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빠르게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당시 기록에 따르면 광복절 기념 행사에 맞춰 공기를 맞추는 것이 최우선이었고 전통 목조 방식으로는 그 일정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12월에 완공 예정이었던 공사가 앞당겨지면서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부랴부랴 진행됐습니다. 둘째, 위치의 문제입니다. 1968년 복원된 광화문은 원래 자리보다 약간 뒤로 물러난 위치에 세워졌습니다. 미세한 차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센티미터 단위의 오차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간 유지되어 온 축선의 문제, 공간의 문법이 어긋나는 문제였습니다. 현판은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한글로 써서 달았습니다. 당대에는 민족 자존심의 표현이라는 해석도 있었지만 원형 복원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콘크리트 광화문은 그 후 42년 동안 서울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겁니다. 변화는 2006년에 시작됩니다. 문화재청이 광화문 복원 및 이전 공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 8월 15일 광복 65주년이자 한일 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날 광화문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전히 걷어내고 전통 목조 기법으로 다시 지었습니다. 위치도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현판은 1865년 고종 연간 중건 당시 훈련대장 임태영이 쓴 한자 글씨를 복원해 달았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1900년대 초 사진을 정밀 분석하여 원형을 고증한 결과였죠. 광화문과 함께 해치상도 원위치로 돌아왔습니다. 광화문 복원은 단순히 문 하나를 다시 세운 것이 아니라 뒤틀린 축선을 바로잡고 덮인 층위를 걷어내는 과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월대는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2022년 9월 드디어 삽이 다시 들어갑니다. 광화문 역사광장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월대 복원을 위한 발굴 조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땅속에서 전차철로가 나왔으니까요. 뭉툭한 쇠에 쇠가 닿는 소리와 함께 드러난 두 줄의 철로, 그리고 그 아래에서 3군부 행랑의 기초시설이 확인되었습니다. 발굴팀이 확인한 층위는 이렇게 읽혔습니다. 가장 아래에 조선의 시설이 있었고 그 위를 일제의 전차철로가 덮고 있었습니다. 이스탄불의 고대 항구가 비잔티움의 지층 아래 봉인되어 있었던 것처럼 광화문의 월대는 식민지 시대의 철로 아래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약 100년 만에 층위가 다시 말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은 이 유물을 한시적으로 일반에 공개했다가 2023년 10월에 완전히 복원되어 공개되었습니다. 월대 양쪽의 해치상이 다시 자리를 잡았고 근정문에서 흥례문, 광화문을 거쳐 월대까지 이어지는 길이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조선의 왕이 백성을 향해 걸어 나오던 그 동선이 약 100년의 공백 끝에 지면 위로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21일 밤 근정문이 열렸습니다. BTS의 7멤버가 그 문 안에서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흥례문, 광화문, 그리고 월대, 조선의 왕이 백성을 향해 나아가던 그 길을 6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뒤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이 다시 밟았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모인 수만 명의 함성은 그 길을 가득 채웠죠. 이 장면을 단순히 문화적 이벤트로 읽어도 됩니다. 하지만 칭의학적으로 읽으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보입니다. 이 장면이 가능해지기까지 필요했던 것들을 거꾸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2023년 월대 복원, 2010년 목조 광화문 재건, 2006년 보건공사 착수, 1995년 총독구 건물 철거 선포, 1945년 광복, 그리고 그 이전 100년의 훼손과 지움, 이 모든 층위가 쌓인 끝에야 그 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국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거 없는 자부심을 비꼬는 말인데 이 이야기에서 자부심을 느낀다면 그것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100년 동안 땅속에 눌려있던 것을 파내고 뒤틀린 축선을 바로잡고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목조를 되살린 것, 그 복원의 과정은 감성이 아니라 고증이었고 자존심이 아니라 기술이었으며 구호가 아니라 삽질이었습니다. 도시는 쌓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읽힙니다. 광화문 월대 아래에서 나온 전차철로는 지금도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은 자의 증거입니다. 그 위에 복원된 월대는 되찾은 자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위를 걸어 나온 7명의 발자국은 이 공간이 이제 다시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칭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 팩트로 역사를 읽는 디시멘터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